응. 응. 어. 네, 오늘 노년일보예요. 노년일보 2026년도 7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복당 가능성 한동훈 진짜 기쁜 소식. 김종인 한동훈 복당 가능성에 입됐다. 근데 이제 뭐 지금 당이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장동혁이라도 좀 끌어내리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처럼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복당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복당 가능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CBS 라디오 박정훈의 한판 승부에 출연했다. 방금 했던 그 기사네요. 이날 그는 한동훈 의원은 복당 가능성에 대해 지금처럼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복당을 서둘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당이 먼저 정상적으로 정비돼야 복당도 가능한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당이 지금 절대 장동희가 안 나가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장동희 절대 자기는 나갈 수 없다. 뭐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는 모든 걸 다 잘했다라고 뭐 선거에 다 성공했다 이러고 있는데 어, 아까보다 낫잖아요. 어, 지금 장 이날 한동훈 의원은 각 장대표 행보에 대해서 장동훈 대표는 6.3 지방선거 패배해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 밖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명분으로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당 안에서는 윤리위원회 징계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 자신을 위해서 뭐 자기 자신의 입지를 위해서 당 밖에 투표용지 부족을 가지고 뭐 서울시장도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을 갖다 국민의힘당이 뺏겼다는 데 대해서 선거 실패했다고 보는데 장도경은 국민의힘당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그때 당시에 오세훈이 대통령 차기 후보 1위로 되자 서울시장 갖다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은 장동희가 자기 정적 한동훈이를 민주당 국민의힘당에서 내쫓았던 때하고 똑같아요. 정적을 제거하는 거. 정적 제거에서 끝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간 그 부산 북갑에서 킬러를 갖다 자객을 갖다 박민식을 보내가지고 맨 처음에는 하정우가 부산 북갑 출신 하정우가 39% 박민식가 26% 꼴등이 한동훈이가 25% 3등이었어요. 1등이 하정우, 2등이 박민식, 3등이 한동훈이었는데 뭐 그 장동혁이가 뭐 저기 자기 정적인 한동훈을 갖다 제명시켜버리고 한동훈이가 살아서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나오니까 그거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 부산의 사선 의원들은 전부 국민의힘당은 부산 북갑에 공천하지 마라 다 그렇게 권유하고 있었는데 뭐 저기 장동희가 무슨 공당이 무슨 뭐 중요 자리에 공천하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한동훈을 죽이기 위한 킬러를 박민식을 보낸 거죠. 그래가지고 뭐 자기 당에서 한동훈이를 갖다 선거에다 도와주러 무소속 한동훈을 도와주러 간 사람은 징계를 시키고 뭐 당 처리를 하겠다 하고 그 이 김민식이 사무실 개원한 때는 전부 몰려 들어가서 가면서 이 한동훈이한테는 한 사람도 못 가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걸 본 부산 북가 저기 시민들은 장동혁이가 자기 정치 라이벌을 죽여놓고 또
부사 북갑에서 무소속 나온 한동훈이를 갖다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박민식이가 킬러로 왔다는 것을 알고 박민식이 이위하던 것을 15%로 떨어뜨리고 장동혁이가 가고 난 다음 날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것이 한동훈이가 33%로 올라갔어요. 25%에서. 그리고 26%를 고정으로 그걸 유지하고 있던 박민식이가 17%로 떨어져 버린 건 뭡니까? 그건 장동혁이 효과란 거예요. 이 부산 북갑에서 39% 하정우라든지 26%의 박민식하고 박민식보다 1% 적은 한동훈이를 갖다 1위로 42%로 갖다가 당선시킨 부산 북갑은 이것은 한동훈이의 승리라기보다 장동혁이를 심판한 거예요. 그건. 그런데 그 눈치를 못 챘잖아요. 전혀. 눈치를 챘어도 자기 중심적으로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아주 참 김 전 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대표적 사퇴를 결의한 상황까지 가더라도 장 대표를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인으로서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당원들과 의원들이 2028년 총선 승리 후에 결국 장 대표를 힘으로 끌어내린 상황이 비극적인 결과를 부연할 거라고 했다. 이제 지금 국민힘당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럴 때는. 한편 한 의원은 복당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당내 제명이 확정되자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 기다려달라.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지난달 4일은 제가 부당하게 제명당했을 때 반드시 돌아간다고 했다라며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전했다. 이어 북구갑의 싸움은 결국 대한민국 보수정치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는가 하는 강력한 노선투쟁이라고 강조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지만 장 대표는 10일 뉴델리 TV 유튜브에 출연해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라며 한 의원을 겨냥했다.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에 무슨 부정적인 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어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당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지들이 갖다가 징계해버린 배현진이라든지 김종혁 의원들은 전부 법에서 다 무효로 그냥 처리해서 다시 살려놨잖아요. 이것은 지금 이 장동혁이가 징계라는 걸 가지고 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같은 맥락에서 오늘 노년일보가 복당 가능성 한동훈 진짜 기쁜 소식이라는 기사였고 같은 맥락이에요. 이델리 이정영 국민의힘 물갈이 안 돼 판갈이해야 나는 이거에 적극 찬성해요. 이정영이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당 의원이 호남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에요. 호남 순천에서 이정현 의원 국민의힘당이 민주당 텃밭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이정현이에요. 근데 이정현이가 지금 국민의힘당 물갈이로 안 돼 판갈이 해야 된다네요. 판갈이라는 건 뭐예요? 장동혁이를 내쫓아서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는 거죠. 이정현 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당 쇄신 방안으로 물갈이 갖고는 안 된다. 판갈이 제시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소리 했어요. 이전 위원장은 지난 9일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와 인터뷰에서 지난번 공관위원장 하면서 처음으로 정치에 제대로 다시 복귀했는데 지금 딱 보고 해법을 내라. 그러면 저는 판갈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판을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판갈이에 제일 먼저 제거될 사람 누굽니까? 장동혁이죠. 이어 국그릇 속에 건더기가 상해갖고 있는데 그 국물을 갖다가 80% 갈고 다시 국물을 붓는다. 그래서 배탈이 안 나겠냐며 이 정도 정치라고 한다면 판을 한번 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 옳은 말을 했네요. 그는 예를 들자면 이스만 전 대통령이 12년 했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앞에 세력들을 다 싹 갈고 새로운 주체 세력을 형성해서 그 시대에 맞는 국가 의지를 갖고 말하자면 18년을 한다. 또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18년을 싹 사람을 몰아내고 새로운 주체 세력을 형성해 놓고 그 시대에 맞는 걸 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판가를 한다는 거예요. 판가리. 장동혁이는 내 보내야 된다. 차기 지금 민주당에서 벌써 대선 저기 2년 후에 있을 선거 지금 준비하는데 뭐합니까 지금 국민힘당은.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 자꾸 외부에서 잠깐 반짝반짝하는 스타 데려다가 반짝 써먹으려고 들어온다며. 그 사람들이 정치를 모르지 않느냐. 모르니까 뭘 하냐면 세를 형성하는데 뭘 형성하는가. 완전히 캠프로 구성해 캠프 정치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더 지지율이 낮은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또 캠프를 구성하고 서로 캠프 간에 싸운다. 그러니 상대방은 보이지 않는다. 국가도 보이지 않는다. 이 캠프 싸움으로 해가지고 잔챙이 정치로 이렇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정치권이 너무 안타깝게 지금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맞아요. 이전 위원장은 한 번 정도는 이 세대에 맞게 이 시대에 맞게 한 번은 확 판을 갈아야 한다. 그때 비로소 정치는 저절로 교체될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그런 과거에는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는 막 주고받고 이런 대로 다 비평하지만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국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거기다 다 몰두하고 집중했다. 그랬어요. 아무리 싸움질 하다가도 김대중이나 김영삼 정부나 그 전에 정부들은 국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전부 여야가 합쳐서 했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정치권에 오래 있었지만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도 당리 당량만 위하고 또 당리 당량만 위한 게 아니고 당을 내던져버리고 지 자신만 위한 장동희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울러 이 전 위원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상을 보고 노벨 평화상과 경제학상을 추천하고 싶을 정도라고 표현했다. 또 호남의 산업 소외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반도체 생산 시설을 중부권에 집중시키지 않는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취지를 말했다. 반도체 같은 중요한 것이 그 뭐 경기도 쪽으로나 중심부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안전하게 남쪽으로도 좀 있어주는 게 낫다. 그런 거죠. 다만 이 전 위원장은 군 공항 이전과 전력 공급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또 우리를 희망 고문한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하나하나 정권임에 나가면서 말하자면 그쪽 기업들이 이전에 올 수 있도록 기반을 빨리 조성하고 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 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델리 이정현 국민힘 물갈이 안 돼. 판갈이 해야. 판갈이 하려면 장동희가 나가야 됩니다.